투자의 시작은 지키는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특히나 좀 이 강남 지역,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우량 지역의 어떤 아파트 지역에 대한 가격 형성이 좀 이유가 좀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를 좀 설명할까 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지역별로 왜 부동산이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좀 설명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대놓고 우리가 제일 말 많은 강남 아파트들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명이에요, 변명.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상식선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격 형성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변명이라는 단어를 달았다는 소리는. 근데 분명히 가격 형성에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알겠죠? 오늘 그거를 차분히 좀 보시자고요. 잘 설명할지 모르겠네. 보시고 이제 보면 변명이고요. 자, 우선 기사 내용은 이러죠. 오늘 기사에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오늘 기사인데, 서울 집값 올해 최대폭 상승. 기사는 이제 8월 19일 오늘 기사거든요. 되게 규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또 일부 지역은 경기부터 지방 집값은 떨어진다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니까 모든 지역이 맞는 얘기는 아니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선 질문 이거예요. 아파트 가격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상담할 때, 이제 상담은 뭐 매일 하니까 상담 오시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맞아요. 저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어떤 얘기 더 중요하거든요. 뭐 뒤에 풀 때 정확히 푸는 건 얘기 드리겠지만 보시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 결론은 이제 심하게는 이제 강남 아파트 특징하죠. 예, 강남 지역 아파트들 가격 거품 아니냐? 그러면 저는 대답 뭐라 그럴까요?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대답 아니요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도 똑같이 해요. 네, 많이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면 문제가 많아 보이죠. 저라고 뭐 다르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오른 속도 보잖아요. 미쳤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역조사 가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보통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이제 분기별로 서울시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요. 아파트 조사를 하는데 자체로 왔다. 근데 요즘엔 그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이미 데이터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시간 변하고 짧은 기간에 이게 가격선이 올라가 있는 것들 보면 저도 똑같아요. 미친 거 아니냐. 예. 근데 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문제 있냐 없냐를 대부분이 따지세요. 저 가격 거품 아니냐 문제냐. 근데 황당하게도 저는 그 다음 질문을 또 해요. 다른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 안 쳐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좀 달라요. 쉬운 말로 이제 문자를 좀 볼게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잖아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뭐요? 가격 문제 많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좀 황당하죠. 분명히 제가 가격에 문제 있음을 인정을 했죠. 근데 어느 지역, 모든 지역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저게. 제가 오늘 정말로 이제 강남 아파트 지역이고, 쉬운 말로 어느 지역의 우량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강남 심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건 좀 다릅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답, 이런 대답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제목을 변명이라고 했죠. 왜 그런지 한번 보시자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설명이 좀 오랜만에 잘 안 되네요. 보시죠. 우선 샘플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씨를 들어볼 건데요. 이제 시장에 물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여죠.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냥 가볍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파트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오른 거죠. 한 2년 안에, 1년 반 안에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익이 강남 쪽이니까 갑자기 뭐 몇 천이 아니고 수억 원이겠죠. 이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팔려고 봤더니 당연히 뭐 9억 원 이상이, 당연히 9억 원 이상이니까 10m짜리 20억 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전체 되지는 않겠죠. 집에 하나든 어쩌든 간에. 뭐 집이 두 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양도세가 상당히 크죠. 누진 때문에 상당히 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내려고 보니, 자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연배, 저희 선배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녀분 따져본 거죠. 자녀분 불렀겠죠. 아들, 딸, 너 이리 와봐.
너 월급 얼마 받니? 너 1년에 저축 얼마 하니? 물어봤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소비 성향이나 또는 이제 워낙 물가가 비싸고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돈을 못 모으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뭐 너 1년에 적금 얼마 드니? 물어봤는데 뻔하잖아요. 사실은 1천, 2천, 많아야 3천. 예. 요즘에 30대 후반 뭐 40 초반까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자녀 교육비 들어가고 수도권 내에서 많지 않죠. 그거 가지고 이거 집을 살 생각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되죠? 증여. 예, 당연히 그래서 증여하는 거예요. 뭐 증여에 많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증여 많이 했다. 증여 많이 했단 말은 시중에는 뭐죠? 매물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 하나씩 좁혀가지고 보시죠. 매물이 많이 없어지죠. 다른 샘플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샘플 2는 테마에 집중. 테마에 집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테마에 집중. 테마에 집중이. 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나이가 한 대충 제가 한 60세 정도 내외라고 보시고, 제가 갑자기 이제 뭐 한동안 불황이었으니까 갑자기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걸 팔아서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 아니라 이제 큰 돈이 생겼죠, 수억 원이.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주거 시장이라든가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주면 뭐 이렇게 가격이 확 올라주면 이걸 팔아서 나이 든 분들이 보통 뭐 하시냐면 월세 시장, 상가가 대표적이었죠. 따박 나오는 월세 시장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작금의 시장, 지금의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상가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온라인부터 많은 게 홈쇼핑 별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수익률이 그렇게 맞지가 않죠. 워낙 땅값은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 가야 되는데 이 시장에 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돈이 갈 데가 없어졌죠. 이게 예전에 뭐 증권하고 부동산 내에서 얘기였어요. 뭐 금융시장으로 돈이 갔다가 풍선여권으로 부동산. 근데 이 얘기인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부동산 내에서도 문제라는 소리예요. 좀 다른 테마, 토지, 상가, 오피스텔, 뭐 기타 다른 시장으로 가야 되고 분배가 돼서 가격이 어느 하나 확 올라주면 이 자산을 팔아서 이게 분배해서 이게 임차 소득이나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퍼지질 못하고 퍼질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안전한 거. 다시 뭐죠? 아파트. 예.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아파트 사신 가지고 다른 걸로 해서 투자해서 활용 또는 뭐 이렇게 금융시장도 갈 수 있다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금융시장도 지금 우리나라 뭐 상황이 좀 불황하니까 정말로 뭐냐면 집중이 돼버리더라고 다시. 뭐로? 주택으로. 아파트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물론 가격 분명히 비싸면 안 산다 생각하시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게 한두 푼, 뭐 이게 몇천 정도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돈이 우리가 말하는 이 강남시장처럼 몇십억의 아파트들 20억 넘는 것들 뭐 15억 넘던 이런 아파트들이 차익이 생겨서 수억 원의 차익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은행에 넣기에는 지금 금리나 모든 좋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서민 상품에서 뭐 비과세 상품이나 금리 좀 상품을 한도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2천, 5천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면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위치 그럼 다시 아파트를 해보자. 해서 정말로 아파트로 돈 번 분이 요즘에 상담 오면 다시 아파트를 또 찾아요. 차익이 아주 크지 않을 거 말을 해도 또 찾아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테마의 집중이 이제 일어나 버렸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요층 자산 차이.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이 지역별로 이제 자산의 규모가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금융 규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출이 우량적 같은 경우 투기주 과열중 안 나와요 많이. 소득 다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비싼 아파트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수요 자산이 크고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의 영향이 받는 게 좀 틀려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쉬운 말로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금융위기 온다, 어쩐다. 예, 올 수 있어요. 뭐 그 개연성 갖고 우리는 뭐 내가 오지 말아야 해서 금융위기가 안 오는 거 아니니까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금융이 왔을 때 이분들이 뭐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면 좋은데 대출을 이미 규제를 하도 하고 대출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큰 시장. 우리가 대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서민시장. 대출을 많이 여기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서민시장 영향을 바로 받죠. 근데 이 시장은 대출 받지 않았다니까요. 영향을 안 받죠, 당연히.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위기, IMF 같은 경우 심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많은 사업가들 자체가 뭐 중산층 IMF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에 대한 이런 공포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가 정말 안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대비를 하거든요. 미리 또 경고해 주신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더군다나 이제 돈이 양극화 심해져서 남아 돈단 말이에요. 이분 입장에서 더 심하게 얘기해볼까요? 현금 통장에 100억이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100억이 있는 분이 집을 뭐 이거 꼭 투기 개념 아니에요. 30억 빼서 아니면 20억만 빼서 집을 부동산 하나를 좋은 지역에 하나 사는 게 나을까요? 통장에 그냥 20억 넣는 게 나을까요? 현금 100억 있는 분이 양극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100억 아니어도 돼. 50억 있는 사람이 버나마 요즘 돈 갈 때 되게 없거든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안정지역에 그냥 20억 주고 안정지역 주고 하면서 실수요. 오르든 말든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다면 상당하다면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니 뭐니 아니면 또는 이제 일반 시장에서 시각대로 그렇게 푸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고 거기에 수요층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좀 다른 시장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수요자의 어떤 자산 차이, 즉 그 지역 내 우리 수요 지역이 정말로 아파트 가격이 20억 이상 넘어가는 지역이라면 이건 좀 달라요. 시장 그래프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번 뭐 모르겠어요. 자, 변명이니까. 심하게는 이제 상대 안전자산 차이. 이건 뭐냐면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그거 연결해서 이런 얘기 좀 더 가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이거로 푸는 게 맞아요. 15가구 27억 아파트 어디가 더 안전할까? 황당하신가요? 질문이? 어디가 더 안전할까? 15가구 27억?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할 때 이제 하다가 이제 부동산 돈 번 분이겠죠.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두고 싶은데 물어봐요, 저한테. 같은 30평대. 30평대 27억 있냐고? 예, 있어요. 근데 저럴 때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당연히 네, 이거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자산 차이라는 게 이거예요. 27억 아파트 당연히 대출이 안 나와요. 예, 좀 나와요, 좀. 그럼 저걸 산 사람들의 수요층 자산 차이는 당연히 대단히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들, 즉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위기 상황 왔을 때 흔들림 없는, 우리가 말하는 금리, 항상 그 만화의 금리, 항상 부동산 떨어지는 금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계층. 그래서 영향이 없죠.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왔다 갔다 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지고 금리 위기가 올수록 그럴수록 더군다나 이제 어떤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소유 기준으로는 어떤 좀 금리 높은 게 나오지만 이 큰 자산을 굴리기는 되게 힘든 상황일수록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 안전 개념에서 여러분이 운영을 한다면 바깥, 안쪽, 우량 지역, 제일 강한 지역, 소비층이 주거주택 자층이 제일 심하게 자산가들이 많은 지역, 그게 안전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저거 왜 오르지? 저 계속 정부 단속하고 생각 한다는데 알아요. 그래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을 찾는 게 그 수요자까지 찾는 거예요. 그 돈의 성격. 지금 돈이 정말로 뭐 금융과 부동산 시장 왔다가 이건 냅둬 치고라도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좀 이 반죽이 집중한다고 탁 눌러서 퍼져줘야 되는데 퍼지기가 되게 힘들고 다시 주택시장 안에서도 우량적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물도 없고 야금 단속을 할수록 규제를 할수록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짜증나는 상황이죠. 예, 짜증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 결론 드리면 아파트 가격 문제 있냐고요? 문제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던질 질문은 달라요. 지역별로. 특히나 우리가 강남 쪽에 던질 질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아까 말씀대로 자산 크기가 다르면 투자 이유도 달라요. 그냥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가격 거품이냐고? 네! 거품 지역 많이 보여요. 가격 문제 있냐고요? 네! 문제 있어 보여요. 근데 다음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가격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아니온 지역이 의외로 많아요. 얼마 오르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돈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그래서 그 시장을 가지고 다른 시장 비교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강남시장이 이래요. 근데 강남시장이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서민시장 공급이 앞으로 기대되는 지역, 이 지역도 똑같은 그럴 거냐? 그건 아니죠. 전혀 다르죠.
다른 거예요. 여기 이유를 가지고 그대로 외곽이라든가 일부 공급이 과다할 지역을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내년에 망하실 수도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오늘은 오랜만에 하니까 역시 횡설수설하네요. 정말로 시간 되는 데서 횡설수설해요. 오늘 일요일인 데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간에 이제 너무 못해서 하는 거고, 오늘 이유는 간단히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내 지역에 적용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